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이더리움 만든 천재의 마지막 경고.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천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들이 감당 못하는 수준의 천재였죠. 러시아 태생, 캐나다로 이주한 소년. 수학, 물리, 컴퓨터에 미쳐있던 아이. 초등학생 시절 그는 숫자를 보고 색깔로 인식했습니다. O는 초록색, E는 푸른색. 남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비탈릭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회성은 부족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코딩 앞에서는 누구보다 말을 많이 했죠. 비탈릭이 처음 비트코인을 접한 건 17살 때였습니다. 놀라운 건 단 한 번의 구조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되죠. 비트코인은 완벽하지 않다. 문제는 그가 그걸 진심으로 고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개발 커뮤니티에 메일을 보내고 기술적 제안서를 직접 써서 전달하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고작 18살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10대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비탈릭은 결심합니다. 그래, 너희가 안 해주면 내가 만들게. 2013년 겨울, 비탈릭은 혼자서 백서를 씁니다. 그리고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 이름은 ETHEREUM, 에테르라는 존재에서 영감을 받은 단어였죠. 우주를 가득 메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더리움은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랐습니다. 세상을 연결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그가 이더리움을 처음으로 세상에 발표한 곳은 2014년 1월 미국 마이애미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젊은이가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걸요. 그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케빈 우드,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코드로 바꿔준 천재. 찰스 호스킨슨, 조직과 비전을 구조화한 전략가. 조셉 루빈, 자금과 비즈니스 로드맵을 이끈 후원자. 그리고 그들은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한 집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냉장고엔 항상 에너지 음료가 가득했죠. 하루에 몇 시간씩 토론하고 밤새 코딩하며 싸우고 웃고 울고. 누구도 이들이 20대 초반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7월 이더리움 메인넷이 세상에 런칭됩니다. 그날 비탈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에 코드가 흘러가는 걸 바라봤죠. 왜냐고요? 그 코드 한 줄 한 줄이 그가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가 사용하는 이더리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블록체인 해킹 사건, 더 DAO.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분산형 투자 펀드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ETH를 투자했고 가치는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익명의 해커가 이 시스템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5천만 달러 상당의 ETH를 가져갑니다. 그때 비탈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갈라졌습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 과거를 수정할 수 있느냐? 블록체인은 불변성이 생명이다. 논쟁은 길어졌고 분열은 심화됐고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드포크. 이더리움은 과거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태어납니다. 같은 기술, 다른 철학. 비탈릭은 이런 선택을 두고 지금까지도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배신자라 부르고 누군가는 영웅이라 불러요. 하지만 난 그냥 내가 옳다고 믿는 걸 했을 뿐이에요. 더 DAO 사건 이후 비탈릭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하드포크 이후 남겨진 수많은 비난과 위협,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 해킹 위협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익명. 편지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신을 흉내내고 있다. 그날 이후로 비탈릭은 더 이상 인터뷰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더욱 무거워졌고 매 순간마다 그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신을 흉내내고 있다. 블록체인을 되돌린다는 건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였죠. 그 사건은 이더리움 철학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이후 몇 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디파이, NFT, 스테이블코인, DAO 재부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탈릭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건 NFT였습니다. 2021년 NFT 열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수만 달러를 고양이 그림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비탈릭은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그는 이더리움을 철학적 기반 위에서 설계했습니다. 탈중앙화, 투명성, 신뢰 없는 신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건 투기와 사기, 그리고 광기였죠. 그 즈음 그는 공개적으로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더리움을 너무 쉽게 내줬던 걸까? 내가 기술만 믿고 인간을 너무 과소평가했을까? 그 고백은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천재의 회의, 창조자의 후회. 그 말 한 줄에 수많은 프로젝트가 문을 닫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시스템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 머지. 지금까지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 즉 파워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시스템이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전기를 갈아 넣는 구조. 그런데 이 방식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먹고 환경에 큰 악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비탈릭은 시스템 전환을 준비해왔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2022년 9월 15일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팟으로 전환합니다. 단 12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탈중앙 시스템 중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바뀐 겁니다. 그날 비탈릭은 트윗 하나를 올립니다. 해피 머지 에브리원. 그 말엔 7년의 외로움과 분투, 그리고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간단하게 말하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완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수천 명의 밤샘과 고뇌, 모두가 모른 척하는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도 비탈릭은 종종 회의감에 빠집니다. 이더리움은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인간이 이더리움을 변질시킬까? 그가 설계한 이 거대한 시스템은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2023년 초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합니다. 제작진이 묻습니다. 지금 다시 19살로 돌아간다면 이더리움을 다시 만들 건가요? 비탈릭은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엔 사람을 먼저 설계할 겁니다. 이더리움 초창기 비탈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동료들이 있었죠. 개빈 우드, 찰스 호스킨슨, 앤서니 디이오리오, 조셉 루빈. 겉으로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팀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이미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건 찰스 호스킨슨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자본주의자였습니다. 블록체인은 사업이어야 한다. 이더리움은 기업처럼 굴러가야 한다. 비탈릭에게는 이런 시선이 거부감 그 자체였죠. 그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고 찰스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철학이 달랐습니다. 찰스는 이건 세상을 바꾸는 비즈니스다. 비탈릭은 이건 세상을 바꾸는 철학이다. 결국 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비탈릭이 결단을 내립니다. 찰스, 우리는 여기까지야. 찰스는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자신의 지분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난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그게 바로 카르다노. 현재 이더리움의 경쟁자 중 하나로 불리는 그 프로젝트의 시작은 배신으로부터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찰스가 떠난 후 비탈릭은 그를 자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의 이름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인터뷰에서 묻는 질문엔 이렇게 대답했죠. 찰스는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너무 달랐어요. 그뿐입니다. 그 말에 담긴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했죠. 실망일 수도 있고 미련일 수도 있고 혹은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빈 우드, 이더리움의 가장 핵심 기술 솔리디티 언어를 만든 인물이었죠.
비탈릭은 케빈에게 거의 전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서로 말수가 적고 기술적인 코드로 소통하던 사이. 하지만 케빈도 떠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린 효율적인 개발을 원했는데 이더리움은 토론과 이상론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떠나 폴카닷을 창시합니다. 비탈릭은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할수록 자신이 만든 이더리움의 이상이 흔들리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남아 시스템을 계속 고쳐나갔습니다. 그 시기 그에게 찾아온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정말 공동체인가? 아니면 결국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였나? 그가 토로한 외로움은 인터뷰보다 말보다 트위터 한 줄에 녹아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코드와 이야기한다. 이렇게 떠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를 끝까지 곁에서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조셉 루빈. 비즈니스 감각으로는 누구보다 날카로웠지만 유일하게 비탈릭의 철학을 이해하려 했던 인물. 그는 이더리움 기반 회사 컨센시스를 만들고 비탈릭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탈릭이 가장 힘들었던 DAO 해킹 사건 때도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 그의 결정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비탈릭은 그를 이렇게 불렀죠. 내가 만든 시스템을 현실로 이어준 다리 같은 존재. 이더리움은 지금도 탈중앙화를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심엔 단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수많은 배신과 비난, 분열과 파괴 속에서도 그는 이더리움의 중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단 한 번도 이 시스템을 자기 것이라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후반 비탈릭은 한 기술 포럼에서 이례적으로 날 선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AI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표현, 그건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최대 적은 정부도 아니고 금융 자본도 아니라는 걸요. 진짜 위협은 AI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인간의 신뢰를 코드로 대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린 코드를 신뢰하면 된다는 철학.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그건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 판단 자체를 대체하는 존재. 인간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이더리움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비탈릭은 말합니다. 블록체인은 인간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 그런데 AI는 인간을 대체하려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2024년 미국과 유럽은 본격적인 CBDC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제하겠다. 비탈릭은 즉각 반응합니다. CBDC는 블록체인이 아니다. 그건 단지 정부가 블록체인을 가장한 감시 수단일 뿐이다. 그 발언 이후 이더리움은 특정 국가에서 사이버 테러리스트 목록에 오릅니다. 2025년 초 비탈릭은 전 세계 개발자에게 이메일 하나를 보냅니다. 제목은 단순합니다. 더 엔드게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의 이더리움은 우리가 꿈꿨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분산을 말하지만 노드 운영은 점점 집중되고 있고 탈중앙을 말하지만 거래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다. 우린 지금 탈중앙을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말은 전 세계 블록체인 업계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를 직접 종료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처음부터 비탈릭이 만든 철학을 따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이 무너진다면 그들의 기술도 의미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5년 3월 비탈릭의 전자지갑이 실제로 해킹당합니다. 그 안엔 기술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비공개 메모들과 이더리움 1세대 설계 파일, 그리고 그의 개인 다이어리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 다이어리 중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죠. 내용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끝날 것이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보다 훨씬 조용한 무언가가 될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이 문장을 가지고 온갖 해석을 붙입니다. 비탈릭, 은퇴 암시? 이더리움이 계획된 해체?
포스트-ETHEREUM 프로젝트 실체 드러나나? 하지만 정작 비탈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트위터에 이 한 줄만 남깁니다. 트러스트 매스, 나트맨.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가가 이더리움을 통제하려 하고 AI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스스로 작성하며 인간 없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점점 그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탈릭은 여전히 어느 작업실에서 코드 한 줄을 쓰고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만들었으니까요. 2024년 6월 비탈릭 부테린은 모든 공식 회의 참석을 중단합니다. 컨퍼런스, 인터뷰, 기고문, 어떤 자리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처음 사람들은 그저 지친 거라 생각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시스템을 끌어온 사람, 잠시 쉴 시간은 있겠지.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의 마지막 커밋 기록을 발견합니다. 이더리움 깃허브에 올라온 코드 한 줄. 주석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건 내가 쓰는 마지막 블록이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포럼은 하루 만에 20만 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고 비탈릭이 남긴 마지막 블록을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 블록은 기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블록 이후 새로운 블록 생성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노드는 멀쩡했고 네트워크는 가동 중이었지만 이더리움은 마치 스스로 멈추려는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자살시키려는 게 아닐까? 다른 이가 말하죠. 아니야, 이건 새로운 진화를 위한 감속이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라고. 진실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때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공식 계정이 한 파일을 공개합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비파이널 렉처 녹음본. 실제 비탈릭의 목소리. 가명 없이, 가공 없이 한 사람의 마지막 기록. 나는 기술을 만들었지만 그 기술이 사람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기술은 사람을 도구로 보기 시작했고 사람은 기술에 신앙을 부여하기 시작했죠. 이더리움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이더리움이 끝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 시스템은 질문이 아니라 선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말이 끝난 후 녹음은 조용히 꺼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말한 다음 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더리움은 역할을 끝마쳤다는 것을. 지금 2025년 현재 이더리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트워크는 돌아가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시스템은 이전과 다릅니다. 더 이상 분화 속도가 아닌 철학과 구조를 실험하는 공간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죠. 마치 비탈릭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신뢰 없는 세상에서 신뢰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술 속에서 인간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이더리움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블록체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닿아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한 소년이 비트코인 백서를 읽고 울었던 순간부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